지금은 뭐 대학을 잘 가냐보다 또 고등학교를 잘 가는 것도 굉장히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과학고 입학하면 부모님들 엄청 좋아하시고 우리 애들도 좋아하는데 본 애들보다 실이 훨씬 많아요. 퍼센트로 말하면 한 30 정도가 득을 보는 것 같고 70은 손해를 봐요. 일반고 있을 때 더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결국은 자기 주도가 된 애는 과학고 가도 튀는 거고 일반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그렇게 가리지 말라. 가고 싶은데 가고 제일 좋은 거는 집 앞에 학교 가는 게 제일 좋다. 거기 가서 선생님들 의존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네 주도적으로 하는 그것이 힘이다. 예, 제가 지금 대학 1학년이고 3년 전에 이제 고1 때 만났는데 정말 걔가 고1 때 지 스스로 지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던 애였어요. 왜냐하면 일반고에 있기도 했고 공부도 안 했고 실제로 이제 지 딴에는 뭐 지가 중학교 때까지는 어쨌든 이제 사교육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저는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중상 정도는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애인데 일반고에서. 근데 그러니까 이 진로가 명확치 않아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막 집중하지 않았는데 고1에 와서 진로가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야.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그 대학을 가려고 보니까 탑 1%, 1등급도 안 되고 1등급 안에서도 1% 정도는 돼야 되는 대학들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내신 성적이. 그래서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 기말고사 딱 본 시점 7월 달에 찾아와서 이런 꿈이 있는데 지금 제 성적으로 그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현재 성적으로 말이 안 되죠. 앞으로 너 2년이 남았는데 2년 반이 남았는데 근데 자기가 못 갈 것 같대.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앞으로 2년 동안 할 수 있어. 근데 공부하는 법에 달렸다. 네가 공부하는 법을 제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수학 맞습니까? 그 책이 아직 안 작년 3년 전에 안 나올 때니까 저 법을 내가 막 학생들하고 이제 임상하고 이렇게 할 때인데 얘도 이제 그 임상 대상자가 돼서 한 1시간 정도 설명해 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1학년 1학기 거를 확실하게 머리에 넣어와. 넣었는데 연결이 돼야 돼. 그러면 어떤 개념이 이렇게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을 왜 이거야? 그러면 이 전격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고 연결이 다 됐다고 판단하면 책을 버리고 노트에다가 네가 연결한 걸 써와. 시간은 뭐 네가 될 때 와라. 했더니 보름 만에 1학년 1학기 그 교과서로 말하면 한 100몇 페이지 될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그걸 싹 정리해 갖고 왔어요. 노트에다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번 찔렀더니 탁탁 튀어나와요. 개념 정리 완전히 됐어요. 진짜로. 그리고 실제로 얘가 보름 동안 집에를 안 들어갔대요. 집에 가면 이제 틀어질까 봐 독서실에서 자고 밥도 거기서 그냥 그 마트에서 그냥 서울인데 마트에서 그냥 사 먹고 그렇게 보름을 그냥 집중한 거죠. 수학만. 그날 내가 그랬죠. 너는 합격한다. 이 방법,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과목에 지장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학교 수업에 맞춰서 그날 요거를 하면 2년 후면 이제 학교에서 진도가 다 나가면 네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어떤 시험 봐도 너는 된다. 그러면서 얘가 쓴 글이 있는데 개념이 정리가 되니까 문제 풀 때마다 막 헤맸던 게 없어졌다. 그러니까 걔도 고등학교 와서 공부한 고1 여름 때부터 한 거예요. 네, 그 대학 갔어요. 너 놀랬어요, 진짜. 너무 뿌듯하셨겠네요. 예. 걔는 지가 내가 너 후배들을 위해서 한번 내가 만나는 학부모들 강의할 때 네 얘기 좀 해주고 싶다. 근데 네가 어떻게 나 걔 딱 한 번 만났어요. 근데 네가 고2, 3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른다. 한번 정리해봐. 근데 걔 글에 저에 대한 고마운 표현 하나도 없어요. 지가 했다. 지가. 내가 이렇게 해냈다는 거에 대해서 뿌듯하다. 이런 글만 잔뜩 있어요.
자기 주도란 말이에요. 내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하려면 동기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동기는 우리가 만들어줄 수 없는 거고 지가 동기를 스스로 만드는 건데 그게 이제 개념적인 학습을 할 때 만들어지더라고요. 어떤 공부를 진도나 양이나 이런 걸로 공부를 하면 또 시키면 애가 그걸 다 따라와도 동기는 안 생겨요. 전교 1등이 동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개념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연결을 하니까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뭐를 자기가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동기가 돼요. 야, 나 천재인가 봐 라는 말은 못하지만 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동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있어야만 꾸준히 공부가 되는 거지. 이제 외적인 동기로 우리가 막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해라 라는 그 꾸준함을 우리는 계속 요구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고 애들한테. 그래서 야, 오늘 참 뭐 사당 오락이야, 사당 오락.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져. 뭐 이런 말도 담임할 때 했거든요, 애들한테. 그런 그 막연한 외적인 것보다는 본인이 실제로 수학을 공부하면서 수학에서 그 가치, 공부해야 될 필요성, 이걸 이제 본인이 느끼게 하는 그 속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것이 이 개념적인 공부를 하게 만들어주고, 그게 개념적으로 애가 공부할 때까지는 성적이나 뭐 이런 거에 구애받으면 안 되고 그런 걸로 애를 압박해서도 안 되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해서 애가 이제 그런 상태가 들어가 버려서 엄마 수학 진짜 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거 진짜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면 그다음부터는 엄마가 원하는 이상을 하죠, 이렇게 애가. 또 요즘은 이제 과학고하고 영재학교가 이상하게 이제 혼용을 하고 있는데, 과학고라고 이름은 썼지만 영재학교가 있고 과학고라고 썼는데 그냥 과학고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애들은 똑같아요. 저는 이제 그 2개 과학고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고 나머지 일반고에 있었어요. 지금은 뭐 대학을 잘 가냐보다 또 고등학교를 잘 가는 것도 굉장히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과학고 입학하면 부모님들 엄청 좋아하시고 우리 애들도 좋아하는데 거기서도 편차가 많이 나는데 결국 중학교 때 공부를 어떻게 했냐가 중요하더라고요. 뒤를 파보면 끌려다니면서 공부한 애들은 과학고는 힘들고요. 자기 주도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이 성인의 도움, 뭐 사교육이나 학원이나 선생님의 도움을 최소로 받고 온 애가 과학고는 탑이에요, 무조건. 거기서 딱 판가름 나요. 근데 이제 자기 힘은 별로 없는데 막 만들어져 가지고 학교 시험을 잘 봐. 그럼 1등 하잖아요. 그런 성적으로 온 애들은 여기 와서 푹 꼴찌를 하죠, 꼴찌. 남이 쌓아주고 또 성인이 가르친 지식은 자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그때만 하고 고등학교 올라오면 다 까먹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성적이 나쁜 애들은 진짜 나빠요. 그래서 과학고락에서 제가 수학을 가르쳤지만 우리 반에도 너무나 수학을 못한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렇게 막 달달달달달 이렇게 한 애들은 과학고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애들 뒤치다거리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걔들하고 친한 게 걔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낼 수밖에 없으니까 지네도 그 불쌍한 처지에 있는 걸 내가 이제 외면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좀 더 시간 들여서 좀 더 저한테 고마워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 주도가 된 애는 과거 가도 튀는 거고 일반 가도 튀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그렇게 가리지 말라. 그냥 가고 싶은데 가고 제일 좋은 거는 집 앞에 학교 가는 게 제일 좋다. 거기 가서 선생님들 의존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네 주도적으로 하는 그것이 힘이다. 근데 이제 좋은 학교들은 자기 학교가 좋다고 선전들 하고 또 부모님들은 또 그런 학교를 자꾸 찾아가시는 게 저는 참 안타까운데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우리 학교 아까 아주 성적이 낮은 학교 같으면 제가 대학을 가면 안 되죠. 가잖아요. 또 옛날이라고 그러는데 뭐 요즘에는 옛날이랑 뭐 다를 바고 뭐가 있나요? 공부는 다 똑같은데. 그래서 어디 있든 갈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히려
그 좋은 학교 가면 학생들이 좋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걸 저희들은 더 열심히 해서 더 멋있는 걸 가르친다는데 그게 대부분 주입식이에요. 때로는 뭐 지들끼리 해내라고 하더라도 그 수업 설계를 보면 그 학생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 설계하고 학생들이 아주 잘한다고 생각한 설계가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학생들이 잘한다고 생각한 설계가 아주 비효율적인 게 뭐냐면 그것을 애가 차근차근 해내도록 하는 과정 없이 팍팍 비약을 하고 논리가 비약하거든요. 논리 비약은요 교육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건데 그러면 또 그 속에서 막 패배자들이 퇴보한 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배우는 거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애들이 과학 수업에서도 많습니다. 그 선생님 딱 수업을 보면 완전 비약을 해서 너희들은 과학고 왔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막 애들을 막 너무 이렇게 높게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또 그분은 과학고 왔으니까 이렇게 수준 높은 수업을 했다 하는데 수준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첨단 과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그 수준 높은 거 할 때 50%는 하나도 이해하지 못해요. 위에 있는 50%는 이해했겠죠. 근데 위에 있는 50%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밑에 있는 애들이 지금 망하고 있는데. 그런 수업이 과학고에는 많아요. 과학고 입학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과학고에 가서도 자기 스스로 해낼 힘이 있는 애들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아니면 안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그런 애들은 어차피 근데 여기서도 살아남고. 그러면 의미가. 거기 가면 상처만 네. 받고 또 경쟁 심하잖아요. 여기 일반고는 경쟁 상대가 별로 없잖아요. 자기 그 정도 급이 되면 상위권에서 놀 거잖아요. 그러면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없죠. 내가 몇 등 하는 거에 대해서 뻔히 알죠. 거기 가면 막 날마다 순위가 바뀌어요. 그걸로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 큽니다. 자기 1등을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왜? 맨날 1등 했으니까. 그리고 또 1등 못하면 거기서는 꼴등해도 괜찮잖아요. 부모는 안 그래요. 부모는 또 난리예요. 1등 못했다고. 득보다 실이 더 많네요. 저는 많다고 봐요. 예. 득본 애들도 있는데 득본 애들보다 실이 훨씬 많아요. 퍼센트로 말하면 한 30 정도가 득을 보는 것 같고 70은 손해를 봐요. 일반고 있을 때 더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되게 안타까운 학생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봤죠. 거기 내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내부적인 얘기라 여하튼 과학고가 답은 아니라는 거, 영재학교나 이런 게 아니고 일반고에 가서 정상적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그 애들은 비정상이에요. 일단 비정상이잖아요. 보통 애들을 못 접하잖아요. 그럼 사회성이 크겠어요? 사회성 없이 이제 되는 때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사회성 없어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모든 연구가 다 협업에 의한 거지. 한 사람의 특출난 천재가 지금 무슨 일해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애들을 많이 접하면서 자기가 잘해야 커서도 못하는 애들을 배려할 줄 알고 또 못하는 애들, 사실은 못하는 애들을 알아야 돈 버는 겁니다. 이거 약을 만들면 그 약은 누가 먹어요? 환자가 먹는 거지. 그러면 환자를 알아야 약을 만들죠. 내 물건의 소유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내 물건의 수요 계층을 모르는 우리 그룹에서만 필요한 약은 없거든. 그런 것도 있고 21세기 교육이 국제적인 교육은 다 협업인데 협력 사회가 아닌 그런 경쟁 사회의 극이잖아요, 그가. 부모들도 아주 날카로워요. 부모들도 일체 일반고보다 협력이 잘 안 돼요. 사건이 하나 벌어지면 엄청 커요, 일반고보다. 사실이죠, 뭐 타고난 유전자가 다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뭐 세상에 그 타고난 대로 살지 않잖아요. 나는 사람은 이제 계속 변한다고 보는 거고, 제가 이제 제자들 중에서 보면 타고난 애들이 있어요. 딱 보면 이제 옛날에는 IQ 검사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 다 생활기록부에 기록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딱 머리가 그 수치로는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수치가 굉장히 맞아요. 그래서 벌써 딱 머리가 좋다 그러면
특히 이제 국어나 이런 과목은 뭐 탁 만점 탁탁 맞는 애들이 그런 애들인데 수학은 중학교까지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IQ대로 됐는데 고등학교는 아니에요. 고등학교 절대로 그대로 안 되고 고등학교는 철저히 그 개념이 강한 그러니까 개념을 철저히 이렇게 차근차근 기초를 쌓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힘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일수록 뭐냐면 자기 머리가 좀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공부를 대충 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다른 과목은 대충 해도 다 통해요. 근데 수학은 고등학교 가서는 안 통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미 습관이 중학교까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그걸 회복하고 다시 이제 새로 고치는데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이제 학문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두 가지 학습법인데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요령이 많아요. 요령. 그래서 뭐 살살살 뭐 하면 답이 나와. 수학 문제가 좀 시원찮은 것들은 공식 몇 개 하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는 건 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기억력이 좋으니까. 근데 진짜 좀 괜찮은 문제들은 이렇게 실타래처럼 막 실이 꼬여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실마리를 찾아내야 되는데 실마리를 못 찾으면 헤매거든요. 근데 실마리는 머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리된 기초가 있어야 돼요. 개념적인 기초가 있어서 딱 문제를 보고 정확하게 여기 이런 5개의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의 시작은 어딘지 그리고 끝은 어딘지 들어가는 곳과 나갈 곳을 알아야 그렇게 쫙 가는 거예요. 이게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고 이거 잡았다가 여기 시작했다가 안 되면 이렇게 한 서너 번 헤매면 10분 가면 시험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치는 애들이 그 머리 좋은 아이들이 많이 망쳐요. 그러다가 이제 수학은 포기하고 수학 안 하는 이제 문과로 간다든가 뭐 또는 이제 수학은 피할 수가 없을 때는 뭐 어찌 외워가지고 이제 하려고 한다든가 한계가 있죠. 한계. 최상위권은 못 갑니다. 그날 배운 거를 정확하게 자기 것으로 이렇게 소화시켜서 딱 여기 있으면 돼요. 여기 있으면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이 여기다가 또 쌓이는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이제 머리가 좋아도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다 빠져나가더라고요.